안녕하세요. 경매 동호회 여러분. 거시경제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경매에 적용하는 김성일 파이프라인입니다. 내 월급을 대신해서 부동산 재테크로 월 수입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매달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누구나 경제적 두려움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교훈은 이 세상에서는 공짜는 없습니다. 땀 흘린 만큼 얻어지는 것이 부동산 재테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보다는 나의 비전을 찾기 위해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저번 동영상은 상가 세 번째 시간으로 상가 수익률을 높이려면 공부해야 할 5가지였습니다. 수익률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나누기 곱하기 100입니다. 수익률을 계산하지 못하면 상가를 경매받거나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가의 실질적 가치를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저번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은 상가 네 번째 시간으로 상가 투자는 반드시 경매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상가를 왜 경매로 사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가는 경매로 낙찰받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10년 계약 갱신 요구권, 증감 청구권, 임차권 등기 명령, 묵시적 갱신, 월세 인상 한도 5%, 권리금 보호 등으로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를 일반 매매 거래 시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어서 임차인 권리와 권리금 문제가 큰 부담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 매수자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 기간 10년을 보장해줘야 하고 권리금 권리에 대해서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싶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임차인 선순위 대항력이 없다면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법이 모두 소멸되어서 10년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자 입장에서는 상가 권리를 전부 인수하고 상가의 권리금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영업시설 등이 말소되더라도 위치에 따른 상권 이점 등으로 권리금은 살아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인테리어로 된 상가를 낙찰받게 되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를 보고 철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게 되면 상가의 매매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상가의 매매 가격은 월 임대의 수익률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도시나 신축 건물의 상가 분양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기 침체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상권은 3번 망해야 상권이 살아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분양을 받은 분들은 상가의 공실로 큰 손해를 보고 팔거나 은행 금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 상가를 분양받을 때에는 주변의 매매, 월세, 상가 시세 등 상권 분석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지의 신규 상권은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상가가 없으므로 분양 가격 대비 수익률을 계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신규 상권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모험입니다. 보증금과 인테리어를 투자해서 수익 보장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상가는 미래의 가치를 예측할 뿐 현실적인 투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양 대행 업체들은 대형 브랜드가 들어온다, 고수익률을 보장한다, 마감이 임박했다, 본인도 몇 개 샀다 등 가먼이설에 속아 매수자들은 고가로 상가를 분양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를 경매로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가의 상가를 반값으로 매수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유찰로 실질적인 상가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이 형성돼 가고 있는 시점이라 주변 상가를 통해서 상가의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가는 경매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산계의 2021년 4720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상가 건물입니다. 2020년 3월에
5억 9,900만 원으로 분양을 받은 상가 건물입니다. 건축 면적이 83제곱미터 2층 상가입니다. 은행에서 4억 5,6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감정가는 5억 5,800만 원입니다. 경매 유찰이 되어서 34%인 1억 9천만 원대로 나왔습니다. 현재 해당 목적물과 동일한 평형대 1층 상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목적물이 2층인 점을 감안한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가 분양가가 얼마가 적당할까요? 월세 100만 원이라 가정하면 12달 임대료 1,200만 원이 됩니다. 기본 수익률 5%를 기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증금 1천만 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상가 분양가가 나오게 됩니다. 연 임대료 1,200만 원 나누기 5 곱하기 100 하면 상가의 매매 시세가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증금 1천만 원을 더하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상가의 실질적인 가치는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해당 상가의 분양가가 대략 6억이니 실질적인 가치 2억 5천만 원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또한 분양받은 6억대에 연임대료 1,2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임대료 1,200만 원 나누기 6억 곱하기 100 하면 수익률이 2%가 나옵니다. 2%를 보고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에 은행대출 4억 6천만 원, 금리 5%로 가정한다면 연 2,300만 원이 됩니다. 상가를 임대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가입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알면 이런 고가의 상가는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6억대의 상가가 현재 유찰가 1억 9천만 원대이면 수익률 6%대의 경쟁력 있는 상가가 됩니다. 이 상가의 실질적인 가치는 1억 9천만 원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억대의 상가가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상가의 수익률을 계산하지 못하고 고가의 상가를 분양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실과 은행대출 4억 5,600만 원의 이자 연체 등으로 임의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가 분양 매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매로 상가를 투자하면 80% 이상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가 분양 투자는 투자의 위험성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5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가 투자는 대출에 따른 수익률 사업인데 대출이 50%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본인 부담금이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가 5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경락 대출로 90%를 받았다면 대출을 4억 5천 받고 임차인 보증금 2천만 원이라면 자기 자본금 3천만 원이면 5억짜리 상가의 건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세로 은행 이자를 내고도 매달 수익이 나온다면 투자금 3천만 원으로 매달 나오는 수익과 더불어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6%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상가 투자는 무조건 경매로 받아야 수익과 집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 관련 23년 3월 경공매 옥션을 조사해 보니 상가 관련 경공매 합의 2,168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상가 낙찰률이 58%, 경기권은 68%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높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 하락장에서는 상가가 위험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어느 채널에서는 상가 투자의 기회는 하락장이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락장에서 주식을 투자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상가 투자 전문가라면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투자는 경기의 대세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하락장이라는 말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어려워져서 공실이 나올 수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최고점 상단에 정해지지 않는 시기에 상가 투자로 수익률을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상가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는 부동산 재테크이지만 상가 투자는 아파트나 빌라보다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상가를 쉽게 생각하는 순간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두운 터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투자 성공은 입지 분석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시경제와 부동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가를 분석하고 경매에 적용하는 김성일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